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드라마 때문에 어떤 나라에 완전히 빠져본 적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재미있어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나라의 음식을 찾아 먹고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심지어 여행까지 계획하게 되는 거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한류에 빠져 계시잖아요. K-팝 듣다가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드라마 보다가 한국 음식에 관심 갖게 되신 분들, 한국 문화가 궁금해서 직접 여행 오시는 분들까지요. 그런데 막상 혼자 해외여행을 떠나면 어떤가요? 설렘 반 걱정 반이잖아요. 특히 사진 찍을 때 정말 난감하죠. 셀카로는 한계가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는 또 어색하고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국에서 온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졸업여행으로 혼자 한국에 왔거든요. 그런데 여행 중에 일어난 하나의 작은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길거리에서 사진 한 장 부탁한 것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으실 정도로 말이에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예요. 친구들은 저를 엘리라고 불러주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원래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포틀랜드는 조용하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인 도시인데 저희 가족도 그런 분위기를 좋아했죠. 아버지는 지역 신문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세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글 쓰는 것도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오빠 하나가 있는데 저보다 3살 위로 지금은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하고 화목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대학교는 오리건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에는 지역 잡지사에서 프리랜서 라이터로 일할 계획이었거든요. 대학 시절 제 취미는 요리하기와 드라마 보기였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한국 문화에 처음 빠진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룸메이트 제시카가 K-팝을 좋아해서 항상 방에서 음악을 틀어놓았거든요. 처음엔 별로 관심 없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노래 하나가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가 방탄소년단의 봄날이었죠.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K-팝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루 종일 들었고 뮤직비디오도 반복해서 봤어요. 가사의 의미를 찾아보다 보니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겼죠. 온라인으로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음악에서 시작된 관심은 점점 확산됐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중독성이 강하더라고요. 밤새워서 한 편을 다 보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태양의 후예,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까지 유명한 작품들은 다 섭렵했죠.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정서와 문화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 다음은 한국 음식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포틀랜드에는 한국 식당이 몇 개 있었는데 처음 가서 김치찌개를 먹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해요. 맵지만 중독적인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됐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음식 만들기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안 마트까지 차로 1시간 거리를 달려가서 재료를 사왔죠. 고추장, 된장, 김치 같은 기본 재료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요리에 도전했어요. 불고기, 잡채, 비빔밥 정도는 웬만큼 만들 수 있게 됐죠. 부모님은 처음에 제가 한국 문화에 빠진 걸 신기해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만든 한국 음식을 맛보고는 의외로 맛있다며 레시피를 물어보시기도 했죠. 아버지는 K-팝 음악이 집에서 계속 나오는 걸 처음엔 시끄럽다고 하셨지만 나중엔 익숙해지셔서 가끔 따라 흥얼거리시기도 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는 완전히 K-팝 덕후로 유명했어요. 한국 관련 소식이 있으면 다들 저한테 물어볼 정도였죠. 대학교 마지막 해에는 한국어 동아리까지 만들어서 활동했어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졸업이 다가왔을 때 부모님이 졸업 선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대답했죠. 한국 가고 싶어요. 부모님은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처음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곳은 어떠냐고 제안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지 아시고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 동안이 가장 설렜던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한국 여행 정보를 찾아보고 가고 싶은 곳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관광지보다는 로컬들이 가는 곳,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들을 가고 싶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한적한 골목길, 작은 카페, 현지인들이 가는 맛집들을 찾아서 나만의 여행 코스를 만들었어요. 친구들은 경복궁이나 남산타워 같은 유명한 관광지를 빼놓고 왜 그런 곳만 가려고 하냐고 신기해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설렘과 긴장으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혼자 하는 첫 해외여행이기도 했고 그동안 동경해왔던 한국을 드디어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부모님은 혼자 가는 여행이라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이 여행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시고는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운명을 바꿀 한국 여행이 시작됐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에서 제 인생의 반쪽을 만나게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렸는데 그동안 드라마에서만 듣던 그 언어가 현실에서 들리니까 정말 신기했거든요. 공항 자체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깔끔해서 감탄했어요.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파트 단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도로도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미국과는 확실히 다른 풍경이었죠. 특히 한강을 건널 때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드라마에서 수없이 봤던 그 한강을 직접 보고 있다니요.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첫날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길거리 음식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떡볶이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주문했죠. 사장님이 외국인인 걸 알고는 영어로 말을 걸어주시는데 그 따뜻함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이게 바로 내가 그동안 찾던 그 맛이구나 싶었죠.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계획한 로컬 여행이 시작됐어요. 유명한 관광지 대신 인스타그램에서 찾은 작은 카페들과 골목길을 돌아다녔죠. 연남동의 한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바리스타분이 라떼아트로 하트를 그려주셨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여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사진이었어요. 셀카를 아무리 찍어도 예쁜 배경과 제가 함께 나오는 사진을 찍기가 어렵더라고요. 셀카봉을 가져왔지만 한계가 있었죠. 삼각대도 생각해봤지만 너무 무겁고 번거로워서 포기했어요. 특히 성수동의 한 예쁜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참 애쓰고 있을 때였어요. 셀카봉으로는 각도가 안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어색하고요. 그때 한 남자분이 다가와서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어오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이 너무 진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제가 사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신 게 신기했어요. 그분이 자신을 준호라고 소개하면서 유튜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도와주는 콘텐츠를 만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사진을 찍어드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서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그분이 보여준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정말로 그런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이더라고요. 준호 씨가 찍어주신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찍었던 어떤 사진보다도 예쁘게 나온 거예요. 각도도 완벽하고 배경도 잘 살리고 무엇보다 제 표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사진 실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준호 씨가 이 근처에 정말 예쁜 카페가 있는데 가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신 거예요. 관광 가이드북에는 없지만 현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여행하면서 외로웠던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 카페는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었어요. 작은 골목 안에 있는데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분위기도 아늑했죠. 무엇보다 커피 맛이 정말 훌륭했어요. 준호 씨가 여기 오너분이 직접 로스팅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준호 씨에 대해 더 알게 됐어요. 원래 회사원이셨는데 사진에 대한 열정 때문에 유튜버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어떤 여행을 하고 싶었는지요. 준호 씨는 제가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문화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외국인을 만나는 게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날 준호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사진만 찍어주신 게 아니라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현지인만 아는 맛집에도 데려가 주시고 골목길의 역사도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혼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을 것들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호 씨가 정말 맛있는 삼겹살집을 아는데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셨어요. 그곳은 관광객들은 거의 모르는 동네 맛집이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삼겹살도 맛있었지만 반찬들이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서 감탄했어요. 식사하면서 준호 씨가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함께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반찬 문화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루가 끝날 때쯤 준호 씨가 내일도 시간이 되면 함께 다른 곳을 구경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이렇게 친절하고 재미있는 분과 함께 여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혼자 온 여행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준호 씨가 찍어주신 사진들을 보면서 하루 종일 웃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단순히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것에서 시작된 이 인연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준호 씨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이상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는지 몰라요. 단순히 관광 가이드를 만나는 건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홍대 입구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준호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계셨어요. 하나는 저를 위한 거였죠. 아침부터 추우실까봐 미리 사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건네주시는데 그런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준호 씨가 데려간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하지만 관광객들이 몰리는 메인 길이 아니라 조용한 골목길로 안내해 주셨죠. 돌담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골목길을 걷다가 돌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준호 씨가 살짝 제 팔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자연스러운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한 할머니 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나오셔서 저희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며 집 앞마당도 구경시켜주시고 직접 끓인 대추차까지 대접해주셨죠. 준호 씨가 통역을 해주시면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차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후후 불고 있으니까 준호 씨가 찻잔을 받아서 살살 저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금방 식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입 안가득 퍼지면서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점심시간에 준호 씨가 데려간 국밥집은 정말 놀라웠어요. 명동 한복판에 있는데도 관광객은 한 명도 없고 현지인들만 가득했거든요. 아저씨가 내어주신 국밥 그릇을 받아드는 순간부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진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한 숟가락 떠먹으려는데 준호 씨가 재빨리 제 앞에 빈 그릇에 국물을 덜어주시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서 식혀서 드세요. 입천장 되면 큰일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다정했어요. 시켜서 한 숟가락 떠먹는데 정말 깊은 맛이 났어요. 뼈를 우려낸 듯한 진한 육수에 부드러운 고기가 입 안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특히 반찬으로 나온 깍두기를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매워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준호 씨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아, 매우시죠? 이거 드세요라고 하면서 본인 앞에 단무지를 제 쪽으로 밀어주시더라고요. 단무지가 매운맛을 중화시켜줘요 라고 설명까지 해주시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단무지의 달콤함이 매운맛을 씻어내 주니까 깍두기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오후에 간 인사동 전통 찻집에서는 또 다른 준호 씨의 매력을 발견했어요. 오미자차를 주문했는데 차를 우리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물 온도가 중요하다면서 직접 시연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찻잔을 들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아직 뜨거워요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먼저 한 모금 마셔보시더라고요. 이제 괜찮네요 라고 하시면서 건네주시는데 그런 배려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새콤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맛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찻집 사장님이 갑자기 저희 테이블로 오시더니 외국 손님이라고 전통 과자를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약과라고 하시던데 준호 씨가 이거 정말 달아요. 천천히 드세요라고 하시면서 물까지 따라주시더라고요. 한 입 베어 물면 꿀의 달콤함과 기름의 고소함이 입 안에서 어우러지는데
정말 달더라고요. 준호 씨 말이 맞았어요. 저녁 무렵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강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머리카락을 흩날리는데 제가 추워하니까 준호 씨가 본인 가디건을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주셨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행 망치는 일은 없어야죠 라고 하시면서요. 그 가디건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면서 왠지 마음이 설렜어요. 석양이 한강 위에 반짝반짝 비치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준호 씨가 제일 예쁘게 보이는 포인트로 안내해 주시면서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바람에 제 머리카락이 흐트러지면 잠깐만요. 머리카락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는데 이게 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준호 씨가 치킨을 시키면서 매운 걸로 할까요? 안 매운 걸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제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그럼 반반으로 시킬게요. 매운 것도 조금 맛봐야 진짜 한국 치킨이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치킨이 나오자 준호 씨가 먼저 매운 치킨을 한 조각 드시더니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서 제게도 권해주셨어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생각보다 맵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이 정도부터 시작해야죠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다정했어요. 그때 준호 씨에게 물어봤어요.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편견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바뀐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처음엔 단순히 K-팝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그러자 준호 씨가 엘리 씨 같은 분을 만나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남산타워가 보이는 카페 옥상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을 때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광경에 정말 숨이 멎을 뻔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면서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온 것 같았거든요. 사진을 찍는데 준호 씨가 여기 바닥이 좀 미끄러워요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살짝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저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광장시장에서 마약김밥을 먹을 때도 준호 씨가 처음엔 반 개만 드세요. 정말 중독적이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적당히 잘라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한 입 먹으니까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김치를 처음 먹어볼 때도 많이 매울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유를 미리 주문해 주시고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을 때도 치마가 길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계단에서는 항상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남자들의 배려심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준호 씨 개인의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죠. 이 사람은 정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행 마지막 날, 공항으로 떠나는 날 아침에 준호 씨가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그동안 찍어준 사진들을 정리해서 USB에 담아 선물로 주시면서 한국에서의 추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비행기에서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고 당부해 주시는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그리움이 저를 다시 한국으로 그리고 준호 씨에게로 이끌게 될 줄은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첫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시차 적응도 어려웠지만 그보다는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서 일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매일 밤 준호 씨가 찍어준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준호 씨와는 거의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시차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화하기는 어려웠지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연결고리를 이어갔죠. 준호 씨는 새로운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저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한국이 더욱 그리워졌어요. 특히 준호 씨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매일 영상을 챙겨보는 게 일과가 됐어요. 댓글도 꼬박꼬박 달았죠.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영상을 볼 때마다 묘한 질투심이 들기도 했어요. 저만의 특별한 가이드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 씨가 깜짝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사진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행사가 바로 포틀랜드에서 열린다는 거였어요. 믿을 수 없었죠.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준호 씨가 포틀랜드에 도착한 날,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한국에서 헤어진 지 2달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왠지 더 설렜어요. 준호 씨도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거요. 이번엔 제가 포틀랜드 가이드가 됐어요. 한국에서 준호 씨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사랑하는 도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포틀랜드의 유명한 커피 로스터리부터 시작해서 파머스 마켓, 그리고 콜럼비아 강협보까지 제가 아는 모든 좋은 곳들을 보여드렸어요. 준호 씨는 포틀랜드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도시 곳곳에 있는 작은 카페들과 독립 서점들을 보며 감탄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빠른 속도와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셨죠. 저희 부모님께도 준호 씨를 소개해드렸어요. 처음엔 조금 긴장하셨지만 준호 씨가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인사를 드려서 부모님도 금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준호 씨가 사진 작업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 정말 관심 깊게 들어주셨죠. 어머니는 준호 씨를 위해 특별히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미국식 로스트 비프와 함께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불고기도 만들어 드렸죠. 준호 씨가 제가 만든 불고기를 드시면서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뿌듯했어요. 준호 씨가 포틀랜드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저희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컨퍼런스가 있을 때만 잠깐 헤어졌을 뿐이죠. 마지막 날 밤, 콜럼비아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준호 씨가 먼저 고백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각자의 일과 생활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랑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1년 동안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려고 노력했죠. 때로는 제가 한국에 가고 때로는 준호 씨가 미국에 오고요. 쉽지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더 확실해졌어요. 저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요.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촌 한옥마을의 그 조용한 골목길에서였어요. 저희가 처음 함께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장소였죠. 준호 씨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면서 결혼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감동해서 울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딸이 너무 먼 나라로 가는 것을 걱정하셨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잘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준호 씨는 직접 포틀랜드로 날아와서 부모님을 설득해 주셨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렸죠. 한국어로 쓴 편지를 제가 번역해드렸는데 그 진심이 부모님께도 전해졌나 봐요. 결국 부모님도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준호 씨의 진정성을 느끼셨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었죠. 결혼식은 한국에서 올렸어요. 부모님과 친척들, 친구들이 모두 한국으로 와주셨죠. 처음 한국을 방문한 부모님은 정말 놀라셨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깨끗한 도시였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했거든요. 특히 어머니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결혼식 전 며칠 동안 준호 씨 어머니와 함께 한국 요리를 배우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셨죠. 아버지는 한국의 기술 발전상에 감탄하시면서 딸이 이런 나라에서 살게 된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전통 혼례를 올리는 날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리면서 정말 한국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준호 씨 부모님도 저를 진짜 딸처럼 따뜻하게 받아주셨고요. 결혼식 후 부모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엘리야, 내가 왜 한국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정말 좋은 나라고 좋은 사람들이야. 행복하게 살아라.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준호 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가끔 길거리에서 저처럼 혼자 여행 온 외국인을 보면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싶어져요. 저 역시 낯선 땅에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 때문이겠죠. 그렇게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으니까요. 결국 사진 한 장을 부탁한 것에서 시작된 저희 사랑 이야기는 이제 평생의 약속이 됐어요. 준호 씨는 지금도 매일 제 사진을 찍어주시고 저는 그런 준호 씨를 바라보며 행복해해요. 렌즈 너머로 시작된 사랑이 이제는 렌즈 밖에 진짜 인생이 된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